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이제 3월달 이제 끝이 났네, 그죠? 예, 3월달 여러분들 투자 좀 재밌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재밌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뭐 힘들다면 힘들고 가장 위험하다면 위험하다는 이제 1월달, 3월달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1월, 3월 끝이 났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시장도 한번 둘러보고요. 어, 앞으로 어떤 짓을 해야 될지 한번. 제가 작년 12월 19일 날 올려놨던 글입니다. 예, 지금 4월 달이 왔으니까요. 한번 같이 제 말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말은 작년이다, 그죠? 흐지부지 지나기 마련인데 내년 5월 말부터 시작될 것이다. 작년 12월 달 제가 가상화폐 폭락한다고 얘기 드렸지, 그죠? 300만 원대까지 온다고 했지, 그죠?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2,400만 원에서 제가 300만 원 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3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450 정도까지 올랐을 걸로 제가 봐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얼핏 한 400만 원 정도까지 얘기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00에서 4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50%거든요. 50%. 우리 상승 하락의 50%를 보면요. 2,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89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까? 890에서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300까지 떨어졌을 걸로 보는데 뭐 저도 작년 한 4, 5월, 5월 달 이후로는 가상화폐를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제가 뭐 폭락이니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한 300까지 뛰었다가 450까지 올라갈 거다. 이게 뭐냐, 이 저점에서 50%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근데 어느 지점에서 걸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80만 원대까지 저는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 지금 요 단계에 있는 거죠. 요 단계에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제 다시 올라가는갑다. 1,000만 원 가니 많이 뭐 많은 이야기도 있을 건데 그거는 제가 작년 12월 달, 재작년 12월 달에 예상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 내용들이 제가 작년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작년 12월 달에 제가 올린 얘기입니다. 300만 원 온다고. 아무도 예상 안 했겠지, 그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300만 원 왔어요, 그죠?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왔습니다. 가야 될 건지, 그죠? 그럼 300대에서 한번 잡고 80만 원대에서 한번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는 아직 두 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300만 원 잡아서 400만 원대 매도를 하는 방법과 80만 원을 잡아서 뭐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80만 원에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에 따라서 반등폭도 커집니다. 그죠?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올라가는 폭이 적을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올라가는 폭이 많겠지. 그죠? 이 내용들이 중요한 거는 제가 재작년 12월 달에 올렸던 내용이라는 거지. 그죠? 원래 1월부터 주식장이 급락하면서 2, 3년 정도 깊은 조정장이 예상했던 것이 연말에 보시면 정확하게 드러나던 것처럼 내년 1월부터 아마 듣지도 못한 공포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2월달, 4월달에 겪으실 것이다. 공포의 시간. 원래 어떻습니까? 원래 같이 차트를 한번 둘러볼까요? 어, 연결 선물로 보는 게 제일 맞겠지, 그죠? 선물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월물 선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연결 선물이 있습니다. 연결 선물은 과거의 거를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옛날 것부터 다 볼 수 있습니다. 연결 선물인데요. 이거를 지워버리면 설정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창번호가 0630인가? 0630 0630. 자, 요 선을 제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도 필요 없습니다. 자, 작년 1월달이 이 자리지, 그죠? 작년 1월달 그 앞전에 공포의 시간이 왔다가요. 작년에 보시면 급락 여기서 짝꿍딩이지, 그죠? 짝꿍딩이를 찍고 이때부터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한 달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요 1월, 2월 제가 얘기 드렸었지, 그죠? 자, 어떻습니까? 듣도 보다 무시한 공포의 시장이 1월, 4월 겪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장 본 적 있습니까? 예,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 본 적 있습니까? 선물 지수가요, 무려 3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달 캐봐야지 20거래일밖에 안 돼요. 그죠? 예, 한 달 캐봐야지 20거래일밖에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딱 한 달입니다. 그죠? 이를 한 달 동안 뭡니까? 고점을 찍었어요. 34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그럼 앞전에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날이 연물스물이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떨어진 날이 앞전에 한번 있었지, 그죠? 예, 요날 한번 있었습니다, 그죠? 300에서 무려 200까지 떨어지는 장이 한번 있었지, 그죠? 근데 떨어지는 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공부를 좀 해보신 분 같으면 엘리어트 파동 뭐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래 가는 거 맞지,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이때도 보십시오. 이때도 최소한 여기서는 머물렀지, 그죠? 실제로는 이게 한 덩어리지만요. 짧게 보면 요게 한 덩어리, 요게 한 덩어리지,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왜냐 그러면은 요 안에 짧아 보이지만 이 안이 무려 10일 정도를 잡아먹거든요. 이게 지금 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것도 한 달 걸렸잖아요. 그죠? 1개월 걸렸네.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루 이틀 3, 4, 5, 6, 7, 8 거의 약 보름 정도를 잡아먹었어요. 그죠? 예, 보름 정도. 한 달의 절반을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여기는 뭡니까? 조정이락하고는 요 이틀짜리밖에 없지. 그죠? 요 이틀짜리 음봉이 나왔던 이틀짜리밖에 없습니다. 이틀짜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양봉입니다. 그죠? 예, 전부 양봉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장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장이 1월달 나왔다는 얘기지, 그죠? 1월달 한 달 만에. 그리고 2월달은 뭡니까? 급등락장이에요. 급등락장이요. 여기 보면은 캔들이 거의 뭐 3에서 5% 정도 나옵니다. 캔들 하나가. 이런 급등락장, 급등급락장. 2월달은 급등급락장, 그죠? 박스권장이었지, 그죠? 박스권장이었고 3월달은 뭡니까? 또 초에는 급락, 급등, 다시 급락. 한 달 안에 참 옹기종기 모여서, 그죠?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네, 그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시장이 올해 초에 1월달, 3월달부터 나왔던 시장 같습니다. 실력 좋은 분은 1월달쯤이면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력 좋은 분도다, 그죠? 예, 원래 1월달 말에 퇴출 많이 됐죠. 왜 됐습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떨어질 거라 봤는데 더 올라 버렸어요, 그죠? 예, 이래서 옵션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깡통 차신 분들이 참 많아요. 매년 그래왔듯이 1월 첫날부터 아마 파생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돈 짓기 힘들 겁니다. 큰 내상을 입겠죠. 최소한 큰 내상을 입겠죠, 그죠? 매년 연초 1월달 제가 원래 보통 1월에서 4월달 버는 돈이 이제 1년에 버는 돈의 절반 정도 벌었습니다. 잘 벌었다는 얘기죠. 잘 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돈 벌기 좋은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이지, 그죠? 근데 원래는 2월달이 조금 어려웠어요. 2월달 설날 이후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 그러면 2월달 장이 뭐였습니까? 이런 박스권이었거든요. 근데 박스권 장에서 가장 싸가지 없는 박스권이 바로 변동 박스권입니다. 변동 박스권. 오늘은 5포인트 올랐으면은 다음날 1, 2포인트 올라줘야죠. 근데 다음날은 또 4포인트 폭락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한 1, 2포인트 내려줘야죠. 근데 다음날 또 3포인트 올라버려요. 이런 장이 우리 나왔습니다. 그죠? 2월달에, 그죠? 그래서 이런 장이 좀 힘들었어요.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죠? 시장에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도박입니다. 전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뭡니까? 살려줘 버리는 거지, 그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복구는 됐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분들도 물론 계기다가 만기날 깡통 찼겠지, 그죠? 음, 지옥 같은 1월달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1월달에 깡통 차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 무려 34포인트가 선물이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예, 한 명도 없어요. 200, 저도 270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29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얼마 갭 차입니까? 한 번만 제가 풋을 잘못 잡든지 선물 매도를 잘못 쳐도 뭡니까? 마진 콜입니다. 예, 답이 없는 거예요. 3, 4일 만에 마진 콜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요 근래 시장에서 손실 보신 분, 작년 10월 달에서 12월 달 장 괜찮았지, 그죠? 돈 벌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 벌기 좋았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손해보는 사람들은 다음에 매매하지 마시라. 그죠? 12월 달까지만 해라. 그리고 다른 일을 하셔라를 추천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시장 때문에 제가 파생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제 말 듣지 않고 1월 말이 되면은 망연자실할 분이 절반 이상 되실 거다. 미리 걱정되신다. 얘기 들었지, 그죠? 아무리 마음을 단디 잡수셔도 버틸 수 있는 시장과 버틸 수 있는 시장이 뭡니까? 이 좋은 시장이에요, 좋은 시장. 제가 항상 말씀하는 좋은 시장과 나쁜 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나쁜 시장. 좋은 시장이라고 하면 돈 벌기 좋다 그랬죠. 그럼 돈 벌기 좋다는 얘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쉬운 날도 있겠지. 그죠? 어려운 날도 있어요. 좋은 시장인 게. 또 버틸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은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 플러스 1은 2락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거를 굳이 말하자면 시그마 뭐 루트 24에다가 뭐 알파에다가 뭐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2는 나와요. 결국에는 1대 1 플러스 1이 2는 맞는데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복잡한 산식을 써요. 굳이 정답은 2인데 그죠?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정답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돈 벌기 편하지, 그죠? 그래서 좋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나쁜 시장은 뭡니까? 이거 나오다시피 감당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감당이. 돈을 날린다 하는 개념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좋은 시장에서는 많이 벌면 되고 나쁜 시장에서는 적게 벌면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장과 나쁜 시장입니다. 투자에는 돈을 날리는 시장과 돈을 버는 시장으로 나눠지면요. 이건 이 사람은 절대 연속성이 없어져요. 깡통 찬다는 얘기죠. 좋은 시장이 오든 나쁜 시장이 오든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좋은 시장에서는 편하게 벌고 나쁜 시장에서는 어렵게 버는 거예요. 요 며칠 그럭저럭 버틸 만한 손해를 보셨다면 버틸 만한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시장이에요. 좋은 시장. 그죠? 이 10월 달에서 12월 달 좋은 시장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깡통을 쳤다면 손해를 보셨다면 이제 남은 돈 싹쓸이 당할 차례가 바로 1월 달 말에 나왔지, 그죠? 1월 말에 제가 깡통 많이 찬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깡통 많이 찬다 생각했고요. 4월 초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서 하루라도 가시밭길이 아닌 길이 없어요. 1년 12개월 중에서 하루라도 가시밭길이 없는 날이 없는데 이 중에서 굳이 사주 많이 나온다면은 1월 말입니다. 1월 말. 이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기 1월 달이면요. 1월 말에 많이 나오고 2월 초에 많이 나오고 이 4월 초 중순에 많이 나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1월 말, 2월 초, 그 다음에 4월 초중순. 1월 말인 이유는요. 지나갔으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그죠? 1월 말인 이유는 1월 달에 적응을 여러분들이 잘 못해요. 1월 달에 갑자기 주식이 폭등락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장이 급등을 시작해요. 이렇게 막 급등을 해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앞전에 이렇게 겪어왔다는 기준을 보면은 요쯤 되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할 겁니다. 요쯤 되면. 근데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어떻습니까? 열받죠? 열받습니다.
근데 손절하고 나니까 또 잡았어. 손절하고 나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서 아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하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베팅을 했는데 내가 콜을 잡으니까 이런 모양 나옵니다. 돌아버리지, 그죠? 그래서 이날 뭡니까? 이제 월 말입니다. 여기 월 말이다, 그죠? 월 말입니다. 요 시점부터예요. 에라, 이제는 떨어지겠지. 왜? 저도 여러분도 보이시면 저도 보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매물대지, 매물대. 최근에 가장 큰 매물대. 저점에서 무려 20포인트가 올라온 매물대입니다. 이젠 떨어지겠지. 그래서 상방을 잡았다가 손절을 하고 하방을 잡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기어오르지, 그죠? 다시 기어오릅니다. 다시 기어올라요. 근데 다음날 또 올라가는 거야. 다음날 뭡니까? 장대 양봉이지,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런 봉이 나왔어. 100% 깡통입니다. 파생하시는 분들 100% 깡통입니다. 시장을 오른다, 내린다로 판단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때 100% 깡통입니다. 이게 무려 20포인트 넘거든요. 선물 매도 이때 다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뭐 남의 글이라든가 뭐 다른 게시판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겪었던 일일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겪지 않아도 이렇게 다 기억을 해요. 저는 제가 직접 손해를 보고 겪지 않아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시장이 있었다는 걸. 근데 여러분들은 당사자잖아요. 그죠? 돈을 날린 당사자예요. 근데 지금쯤 오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옛날에 손해봤던 거 다 잊어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에 또 당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다음에 또 당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런 장이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생겼어요. 이렇게. 제 머릿속에. 요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머리 한켠에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매매를 막 하다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뭡니까? 요 경우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요 경우가 뭡니까? 제 모든 경우에서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저는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 내가 겪어본 것 중에서 최악의 경우 생각을 합니다. 이때 퇴출되신 분들 많죠? 우리 회원들 돈 많이 벌었지, 그죠? 우리 회원들은 돈 안 날렸어요. 제가 작년 10월 달 9월인가 10월부터 시크릿 카페를 운영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지, 그죠? 이때 돈 많이 벌었죠, 저희들, 그죠? 이때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루 만에 뭐 몇백만 원씩, 700만 원 번 사람도 있고, 뭐, 많이 벌었습니다. 그 뒤로도 적지 않게 벌었습니다, 그죠? 제일 어려웠던 게 언제입니까? 이 3월 달이지, 그죠? 변동 박스권, 변동 박스권. 이 장이 2월 달 장이 가만히 보시면은 악질입니다, 악질. 자, 보세요. 내리는 거는 여기까지 내고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그 다음 뭡니까? 나머지는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장이에요. 지금 크게 보면 악질이지, 그죠?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보면은 내렸다 싶으면 올라가고 올렸다 싶으면 내려가고 내렸다 싶으면 올라가고 올랐다 싶으면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 그러면서 방향은 뭡니까? 상방이지, 그죠? 결국은 이 방향 그대로예요. 근데 보세요. 내린 게 없어요. 내렸는데 내린 게 없어요. 결국 올랐어요. 시세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장에서는 콜과 풋이 시세 별로 없습니다. 풋은 아작나는 기고요. 콜은 그 시세 없어요. 그래서 2월달에 조금 힘들었어요. 이때서도 여러분들 많이 잡았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죠? 선물 매도 쳤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떨어진다 떨어진다 했잖아요. 273까지는. 290인데요. 273까지는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온다 하면 아니냐고 여기서 엄청나게 몇 분 매매했다가 장중에 처물리고 처물리고 처물리다가 결국 포기했답니까? 아이고야 대박은 내 못이 아닌갑다 하고 있는 찰나에 이래 떨어져 버렸어. 그죠? 하루 떨어지고 말겠지. 이틀 떨어지고 말겠지. 3일 떨어지고 말겠지. 이랬더니 뭡니까? 근데 이때 시점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 그죠? 예, 이때 시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페에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 세 개 나왔을 때.
적산병 나왔다. 적산병 나왔다. 그죠? 다음날 장대 멍 떨어진다 이겠지. 그죠? 장대 멍 떨어지지. 그죠? 근데 다음날이 조금요. 속임수였어요. 갭 상승 크게 했어요. 크게. 더 올랐습니다. 절반 이상을 올렸어요. 절반 이상. 그래놓고 뭐 폭락해 버렸어. 그리고 나서 야금야금 밀리면서 폭락해 버렸어. 그죠?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죠. 예, 저도 몰랐고요. 그래도 어디까지 떨어진다는 알았잖아요. 273 그죠? 지금 이거는 당월물이니까요. 당월물이니까 전월물 봐요. 2월달 2월물을 보시면 선물 3월물 보셔야 된다 그죠? 지금 6월물이죠 지금. 이 6월물인데 3월물 보시면 저점이 얼마입니까? 273.9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이 얼마입니까? 290일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하락의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273.4였지, 그죠? 예, 여기에서 불과 0.5% 차이 났습니다. 고점에서 무려 20포인트 정도 내려왔는데 그 20포인트에 0.5포인트 간격 차이로 제가 맞췄습니다. 그죠? 맞췄다고 해서 큰 돈 번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손해는 안 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280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275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지. 그죠? 이 자리를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단방에 그냥 한 방에 올 줄은 몰랐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시장이 펼쳐져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이건 뭡니까? 재매매의 기본이지 그죠? 대응이지 대응 그죠? 예, 오르던 내리던 관계없습니다. 예. 1월 내에 퇴출될 것이라고 감시한 것이 이게 언제 거라면 12월 달 올려드린 거예요. 12월 달에. 자신 없는 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투자금 전액 인출하셔가지고 다른 일을 알아보시라. 그만하라는 얘기죠. 그만하라는 얘기.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만하라고. 자, 제 협박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 협박이 여러분들이 제 협박을 들었으면 지금 이제 4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제 협박을 들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서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예, 예습니까? 노입니까? 제 협박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분은 도움이 되지 않다 하시는 분이 왜 이런 분들은 매매 안 했으면 시장이 어려운 것도 몰랐잖아요. 오히려 와 아깝다 이렇게 급등락 한 장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콜을 잡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풋을 잡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콜을 잡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풋 잡고 매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야 100만 원 가지고 100억 원 만들었겠다 생각하겠지 그죠? 예, 실제로 100만 원이 100억 원 넘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월요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월요일 아침 9시 30분 정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 있겠습니까? 내려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요. 월요일 아침 9시 01분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올라가 있겠습니까? 내려가 있겠습니까? 야간 시장 조금 올랐지, 그죠? 0.6p 정도. 좀 맞춰보세요. 9시 01분에 지수는 지금 현재 종가인 277.2보다 이상했을까요? 이하에 있을까요? 이하에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높아요. 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왜 양봉이 나옵니까? 이게 왜 양봉이 3개나 나옵니까? 양봉이 3개가 나오면요. 자, 양봉이 3개가 나오면요. 어떤 모양 나옵니까, 여러분들? 양봉이 3개가 나오면 양봉이 3개가 지금 양봉은 아니지만 양봉 3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자, 양봉 3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자, 공통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양봉 3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음 날은 뭡니까? 상승이에요, 상승. 그리고 양봉의 모습이 뭡니까? 양봉, 양봉, 양봉. 즉, 종가가 얘보다 높고요. 전날 종가가 당일 종가보다 높고, 당일 종가보다 이게 높아요. 그렇지, 그죠? 종가가 여기죠. 종가 여기지, 그죠?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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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
종가, 종가, 종가. 최소한들은 뭡니까? 양봉이 3개라는 것은 종가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안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종가가 더 높은 양봉이 다음날 뭡니까? 이 갭상승을 나타내는 갭상승을.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갭상승이 그죠?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뭡니까? 모양 틀리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뭡니까? 자, 요거 조금 더 놓고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몸통 꼬리 다 없애버리세요. 꼬리 다 없애버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시초가에 밀린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왔어, 양봉이 그죠? 요 모양, 꼬리 다 없애버리면 요 모양 딱 나와요. 이날은 뭡니까? 전날 음봉 한번 보시죠. 음봉보다도 전날 음봉보다 종가보다도 더 밑에 있어요. 이게 양봉인데. 그 다음 날은 뭡니까? 전날 종가보다도 더 밑에 있어요. 종가가. 이거는 양봉이 아니지, 그죠? 예. 음봉입니다. 음봉. 이게 음봉이잖아. 음봉이라는 게 뭡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거지, 그죠? 시가가 종가보다 낮은 걸 음봉이라 그럽니다. 파란색, 그죠? 이게 뭐야? 시가가 종가가 여기인데, 그죠? 종가 낮지, 그죠? 이게 음봉이라, 음봉. 양봉 3개가 아니고 음봉이에요. 그럼 뭐예요? 시가에 밀렸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이유 있은지 모르겠지만 시가에서 밀렸다. 그 시가가 밀렸던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왜 우리나라 야간 시장이 못 올랐겠습니까? 왜 야간 시장이 못 올랐을까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미국은 2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럼 미국 차트 한번 보세요, 미국. 여러분들 미국 차트 한번 볼까요? 괜찮아요, 미국 차트. 미국 차트 괜찮아요.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래 돼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하고 확연하게 틀리죠, 지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확연하게 틀려요, 지금요. 얘들은 이 대폭락에 거의 8, 90%까지 다 올라왔어요. 이 폭락에 8, 90%다 올라왔어요, 지금. 절반이 여기니까, 그죠? 절반에서 75% 돌파했습니다, 지금. 그냥 80%에서 90%까지 다. 그러니까 회복이라,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회복했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대폭락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대폭락. 여기, 이 자리거든. 여러분들 되게 많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잘못 껐다, 그죠? 자, 요 지점과 요 지점, 요 지점이지, 그죠?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저는 304까지는 갈 줄 알았습니다. 이때요, 이때, 이 고점 때, 그죠? 저는 계속 이게 보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제가 못 버틴지 알겠지, 그죠? 290에서 제가 왜 못 버텼냐 그러면은 자꾸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다가 이게 상승의 매물대이기도 하고 자꾸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게 하방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보이는 거라. 근데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선물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온 거지, 그죠? 35%쯤 됩니다. 35%. 좀 올라왔는. 그럼 이거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뭡니까? 지금 떨어진 거에 반도 회복 못 했는 거지. 근데 미국은 안 보세요. 미국은. 다 회복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마저도 뭡니까? 최근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 있지, 그죠?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거 자꾸 여러분들 가르치면 버릇 나빠지는데. 자꾸 선을. 자, 전반적으로 한번 놓고 보죠. 시장을 5등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5등분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5등분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다섯 등분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얘는 지금 현재 상태 됐습니까? 25% 구간에 있지, 그죠? 약 25% 구간에서. 이 50%고, 75%고, 여기 있어. 25% 아래 있네, 그죠? 25% 아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갈 가능성과 이렇게 갈 가능성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거죠, 지금요.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이지, 그죠? 그리고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를. 앞전 추세에 요 저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잇는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그죠?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선을 정확하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 단기 매물대였단 말이지, 그죠? 예, 단기 매물대인데 단기 매물대를 단방에 돌파했습니다, 단방에. 이거 보면은 매물 영향 계속 받지, 그죠? 받죠? 매물 영향 지지하고 있고, 그죠? 뭐 깨지게 됐지만 매물 영향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으로 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똑같은 선을 하나 더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추세를 돌파한 거지, 그죠? 예, 지금 현재 종합주가는 선물지수는 추세를 돌파한 거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을 볼 가능성은 없지, 그죠?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 둘 중에 하나 흐름이다, 그죠?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여기 올라왔어요. 상승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이거? 상승하는 겁니까, 이제? 아니지, 그죠? 이 선의 중심점인 이 지점, 이제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요, 제가 만드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 끊는 거야 끌 수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선 끌 수 있습니다. 추세선 끄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이거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 그러면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 해석으로 해야 됩니다. 제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저하고 똑같이 줄을 꺾고도 해석이 틀리면요,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한테 기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죠? 그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건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요, 그 물건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용 설명서에 있는 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사용 설명서 읽어보지도 않고 막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용 설명서대로 쓰니까 그 제품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제품을 조금 더 슬기롭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품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품 설명서를 보지 않고 대충 쓰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제품의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든 거는 제가 만든 방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제 거는 제 방식을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절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기법을 다 알려드려도 돼요. 왜? 여러분들 그것과 돈 못 벌어요. 아마 연구소에서도 제 기법 좀 공부하신 분들, 여러분들 쓰고 있겠지, 지금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만큼 잘 안 될 거예요. 좋은 날은 잘 되다가 안 되는 날은 아예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은 저한테 제품만 받았지 제품 설명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방식대로 마음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제품도 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저 중국산 짝퉁인 거예요. 저거와 가장 비슷한 중국산 짝퉁을 가져와서는
야, 이게 니랑 만든 거하고 똑같은데 왜 니께 안 먹혀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게 아니에요. 뭐든지 물건은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차도요,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듯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에서 만들어 놓은 버튼이 있을 겁니다. 운전대 옆에 있는 버튼. 그 버튼이 SM7에 있는 삼성 거에서 만든 차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유사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가끔씩 이런 거 있잖아요. 차를 10년, 20년 몰았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비싼 차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차인데요. 같은 중형인데 왜 굳이 비싼 걸 삽니까? 싼 거 사면 되지. 같은 중형인데. 뽀대나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비쌉니까, 그러면? 차값이요. 같은 중형인데 어떤 건 2천만 원, 어떤 건 6천만 원, 어떤 건 10억 합니다. 그죠?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메이커 값요?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기능입니다, 기능. 여러분이 1억짜리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2천만 원짜리 중형차하고 똑같이 몰면은요. 그거 뒤에 표시만 벤츠로 돼 있지. 그건 2천만 원짜리 차보다 못한 거예요. 차가 비싼 거는요. 그만한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끼든 그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모르면은 여러분은 1억짜리 차를 가지고 2천만 원짜리 차처럼 쓰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비싼 차 사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저도 잘 몰라요. 뭐 그냥 남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저도 그렇게 썼을 뿐인데 자,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론하겠습니다. 자, 메이저가 주식을 움직이는 주체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메이저는 사게 됩니다. 그죠? 근데 메이저가 한두 놈이 아니잖아요. 사게 된단 말이에요. 사게 된다. 막 사게 될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만큼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손실이 엄청날 겁니다. 분명히. 그죠? 손실이 엄청날 거예요. 이건 뭐지? 이런 기능도 있나? 아, 여기다 글을 적을 수도 있구나. 신기한 기능을 알았네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제 기능을 거의 안 쓰는데. 이런 기능도 있구나. 자, 이거 지울 수도 있네, 그죠? 이 기능은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지울 수가 있네. 자, 그러면요. 있는 기능을 좀 써볼까요? 원래 말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아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니까 제 마음이지, 그죠? 주식은 이래 다섯 등분 해놓고 크게 보시면 이렇게 세 등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주가 메이저들이 이렇게 쭉 사게 되면은요, 이렇게 샀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개처 물렸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반등을 어디까지?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 절반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 본전이죠, 본전. 본전입니다, 본전. 본전인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본전 나면 수익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점이 뭡니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 기술적 반등. 기술적, 자연스럽다는 얘기지, 그죠?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자리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요 지점과 요 지점입니다, 그죠? 고점입니다. 요 절반이 얼마입니까? 요 지점이지, 그죠? 그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메이저들은 매수도 하겠지만 매도도 한 사람이 있겠죠. 물렸겠지,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진다? 요 절반 라인까지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절반 라인까지는. 올라가는 절반 라인.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이거 깨지면은, 이까지 오면은, 이거 상승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봤지,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지, 그죠? 예, 여기까지는 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상승이 죽는 게 아니에요. 상승이 죽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이라는 얘기예요, 조정. 이까지 오더라도 상승 추세 끊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차월물하고 당월물이 좀 틀리네. 차월물 볼 때는 이 가격이 이렇게 됐었는데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지금 봐서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대. 제가 잘못 그렸네, 그죠? 한 274까지 나올 것 같아요. 274, 274. 5분에 왔지, 그죠? 274 요 앞에 왔었지, 그죠? 물론 요까지는 미달했지만은 그래도 274.95까지 왔지, 그죠? 274.95. 이게 당월물이라서 그래요. 차월물, 전월물, 전월물로 제가 그 설명을 해놨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그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꺾여버렸지, 그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요 박스권 안에 있다, 그죠? 요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얘를 깨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얘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아까 봤던 요 자리까지지, 그죠? 음, 정확하게 수치는 아닙니다.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까지. 여기까지지, 그죠? 자, 일단은 강하게 한 방에 돌파했기 때문에요. 떨어지면 여기서 지지를 하게 돼 있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지지하고 있지, 그죠? 최종 목표는 여기다. 여기까지 오더라도 괜찮다. 여기까지 올라도 괜찮다고요, 그냥.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으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듯이,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까지 만약 올라오게 되면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요걸 돌파하면은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 그죠?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쯤에 와 있어요, 이쯤에. 주가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85% 구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는 35%에서 그나마 까여가지고 25%가 있어요, 25%.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연락이 더럽게 시장이 어렵다.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안 올라간다고. 그럼 이렇게 선만 딱 꺼놓고 봐도 여러분들 대충 감이 잡힙니까? 요 선만 두 가지의 선을 껐어요, 그죠? 두 가지의 선만 껐는데도 시장이 한눈에 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분도 있을게요, 안 들어오는 분도 있을게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았는 게 이제 4월 달 남았습니다, 그죠? 네, 4월 달 장이 남았어요, 이제. 1, 2, 3월 달 다 지나갔어요, 이제. 쉽게 말할까요? 좋은 시를 다 지났는 거 이제. 좋은 시를 다 지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의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4월달 시장이 들어온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의 시장. 여러분들 알고 있던 원래의 시장이 뭡니까? 후,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원래의 시장. 옵션 시장이지, 그죠? 옵션. 뭐 선물도 하긴 하고, 뭐, 현물도 하고, 뭘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옵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 문득 한번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옵션 하시는 분들은 현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현물을 하다가 ELW 넘어왔다가 옵션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인생 막장이라고 그래요, 인생 막장. 인생 끄트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있다는 얘기예요. 1억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ELW 3천만 원 남아가지고 넘어왔다가 500만 원 가지고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막장이라고 그럽니다.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에서 뭐 합니까?
대여 계좌. 우리 흔히 말하면 사설 경마장이지, 사설 경마장이지, 그죠? 여기서 인생 대박을 노리고 있어, 인생 대박을. 그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정도 투자할 것 같으면요. 그냥 노가다로 가세요, 노가다. 노가다는 게 맞아요. 노가다에 한 2천만 원 모아오세요. 어디 가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인생 허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 500 가지고요. 5천만 원 못 만들어요, 절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력으로 그렇지만. 저도 못 만들어요, 그건요.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일부분만 딱 띄워가지고 500까지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못 벌면은 뭐, 돈 있는데 뭐. 전 재산이 500이면 안 돼요. 500 천만 원 가지고는 매일 못 해요. 6개월도 못 버텨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그래도 100만 원 이상 써야 될 낀데, 이 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주식 투자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씩 까이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1, 200 날려보세요. 그러면 뭐 500, 600 남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무슨 투자합니까? 길어봐야 한 달, 두 달 하다가 또 퇴출이지. 결국 돈이 돈을 번다고요. 투자금은 2천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2천만 원이 없더라도 뭐 전업주부라든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이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500까지 해도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관계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뭐 80% 이상, 90% 이상, 뭐 100%입니까? 다 빚쟁이지, 그죠? 예. 여러분들 일부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빚쟁이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빚쟁이잖아요. 은행 빚, 사채 빚, 제2금융, 3금융 말이야 좋지만 결국 빚쟁이잖아요. 빚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죠? 저도 대출 땡겨가 처음에 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대출이라는 것은 절대 내 돈이 될 수 없는 거더라고. 그리고 갚아 나갈 수가 없는 돈이에요. 대출은 못 갚아요. 여러분들 살아봤어야 알잖아요. 뭐 2,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같은 거 갚을 수 있겠지만은 뭐 2, 3천만 원 넘어가고 5천만 원 넘어가면요. 그 빚요. 여러분들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빚 청산 못 해요. 몇 천만 원 되는 돈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빚쟁이라는 얘기거든. 죽을 때까지. 살아서 죽을 때까지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방식의 투자는 심적인 여유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심리적인 여유. 저도 저는 빚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 주식하면서 빚 없는 사람, 대출 없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들 제외하고요. 뭐 아버지가 돈이 많거나 누나가 돈이 많거나 뭐 형이 돈이 많거나 뭐 아버지가 물려주신 게 많거나 뭐 아버지가 부자거나 뭐 이런 사람들 빼고요. 그냥 저처럼 없는 사람 중에서 빚 안 진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마 없을걸요. 제가 아마 그렇게 따져보면은 몇 가지 장점이 있네. 그죠? 저도 몰랐는데, 그죠? 첫 번째 장점은 뭡니까? 꾸준하게 번다는 거. 어제도 제가 야간에 잠깐 들어가가지고 6만 천 원 벌었거든요. 6만 천 원이 어제 2만 원 벌고 어제는 매매 안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씻고 있는 와중에 체결돼가지고 13,000원 벌었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화장품 바르고 앉아 있는데 선물 체결돼가지고 또 4만 원인가 벌었거든요. 그 일 갔다 와서 미국장 보니까 좀 올라갈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콜 잡아가지고 또 한 2만 원 더 벌었어요. 왜 20만 원 더 벌지 않고 2만 원 더 벌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약간 요즘은 투자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예, 투자를 계속 할 때 하고 지금처럼 강의를 할 때 하고는 저도 감각이 좀 떨어져요. 감각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계속요. 실제로 전문가들 중에서 자기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별로 없거든요. 자기 투자하는 방법 별로 없어요. 자기가 매매하는 화면을 저처럼 매일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지, 그죠? 자기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를 매일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올려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냥 뭐 하나 사세요 캐나 안 하고 들고 있다가 보세요 제 말 맞죠 이런 사람들 많아도 자기가 매일 매매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매일 계좌를 보여주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라고 조금씩 벌어줘요. 그냥.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없어지면은 저도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떨어져 나가겠죠. 지금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솔직히. 말 한마디 올려드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껄끄러워요. 시장이 좋을 때는 되게 편한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글 하나 올려주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심사숙고합니다. 어디까지 열려있다. 뭐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한다. 잠잠해졌다. 매매 그만하자. 하루에 적게는 한 20개 정도, 많으면은 50개 이상도 글을 올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긴장됩니다. 왜? 내가 실패하면은 던지면 돼요, 그냥 저는요. 저는 실패하면 던져버립니다, 그냥. 근데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요, 좋은 시장과 나쁜 시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좋은 시장은 뭡니까? 뭐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납니다. 나쁜 시장이 오면은 저는 수익을 봐요. 여러분들은 손실을 봅니다. 왜? 제 매매를 못 따라오니까. 주식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하지 아닙니까? 손절은 작게 하면 돼요. 요거만 지키면 돼요. 요거만. 손절만 작게 하면 돼요. 요거만 하면 주식은 돈 벌 수밖에 없어요. 손절을 작게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하지, 그죠? 수익을 작게 하지, 수익을. 수익을 작게 하고 손실을 크게 하지, 그죠? 이렇게 손해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단순한 이치입니까? 그럼 사람이 100번을 매매해가지고 100번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사가지고 뭐 20년 동안 들고 있을 겁니까? 안 팔고? 뭐 그럴 거라면은 사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손실이 적든지 뭐.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매일 사고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2, 3일에 한 번씩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투자하고, 길어봐야 매매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손실을 작게 하면 되거든요. 던지면 된다는 얘기라. 근데 5만 원 손실일 때 안 던지니까 5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설프게 물타기하고 물타기 하다 결국 500 날아가는 거잖아. 살려주거든 가끔씩 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 이론적으로 얘기했잖아. 제가 살려주는 거를요. 지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올라온다고 이렇게. 이거는요.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는 거를 살려주는지 모르고 있다가 또 여기서 물려가지고 들고 있는 거라. 살려줬으니까 이렇게. 근데 안 살려주고 이렇게 떨어지면 깡통 차는 거예요. 아, 목이 싹 마시가네요. 너 말을 좀 많이 했나 뭐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날렸잖아요. 아, 나는 운이 참 없어. 하나도 잘 먹는데. 나도 수익 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한 번씩 손해를 크게 본단 말이야. 요게 주식 좀 오래 하고 좀 주식 좀 안다는 고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초보가 아니고요. 고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콧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막 주식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의 시황 하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남한테는 말 못해요. 쪽팔려가지고. 근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난 참 운이 없어. 잘 먹다가 꼭 한 번씩 크게 날린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고수예요, 고수. 평소에 잘 먹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벌고 퇴출되냐 그러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살려주는 것과 자기가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는 뭐예요? 그냥 내 돈 다 뺏어 먹으려고 한번 봐주는 거라, 봐주는 거. 한번 봐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는 뭡니까? 내가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내 스스로 자립을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말 뜻이 상당히 비슷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이면 얘는 깡통이에요, 깡통. 살려주는 건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0번을 매매했는데 99번을 먹었어. 근데 한 번만에 깡통 찼어. 이건 뭡니까?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100번 중에서 99번 손해보는 사람이나 100번 중에서 99번을 먹는 사람이나 결과는 뭡니까? 똑같아요. 깡통이에요, 깡통. 이 얘기는 제가 제 영상에도 유튜브 강의에도 유튜브 강의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죠. 아, 1시간 했더니만 목이 마시가네요. 자, 마인드 강의의 1주차에 보면은 강의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습니다. 2주차에 보시면은 3개 정도 있다. 3주차에 4개 정도 있어요. 4주차에 한 4개 정도. 5주차에도 한 2개 정도 있어요. 전업 투자의 길, 주식 투자의 시작과 끝. 아, 말 거창하다, 그죠? 참 제목 잘 짓는다, 제가, 그죠? 이게 언제 거가? 2018년도 6월달 거네요. 작년 6월달에 제가 했던 강의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 좀 느리다, 그죠? 느려서 안 되겠다. 한창 제가 잘 보고 있을 때, 이때 많이 벌었네요. 30만 원. 30만 원. 좋다, 그죠? 한 매일 보니까 뭐 30을 벌든 300을 벌든 뭐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요런 내용 안에요.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같은 말들이. 그 유튜브 강의방에도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마인드 강의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예, 여러분들 마인드가 확 바뀔 겁니다. 실제 매매 화면. 요 보시면은, 요 안에도, 마인드 강의에도 이거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에 내용을 한번 공부를 좀 하세요. 예, 꼭 기법을 안 하셔도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은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자, 4월달 장을 간략하게 말하고 이제 목이 맛이 갔기 때문에 4월달 장에는 4월 5일 날에 보면 삼성전자 실적 나옵니다. 그죠? 삼성전자 실적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죠? 근데 다음 주 4월 첫 번째 주가 뭡니까? 이제 만기 전주예요. 만기 전주. 저는 만기 전주, 만기주, 1주, 2주. 저는 보통 한 달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만기주, 다음에 1주, 2주, 그 만기 전주, 또 만기주, 1주, 2주, 만기 전주. 뭐 5주가 있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날짜로 봤을 때는요. 그 4주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4주를 이렇게 보거든요. 만기 전주에 가장 조심해야 될 날짜는 언제입니까? 목금이지, 그죠? 목금. 만기 전주는요. 오후장 매매하지 마세요. 전부 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기 전주 목금은 아예 매매하지 마세요. 실력 안 되는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하루라도 오래 매매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합니다. 왜? 돈 벌 줄 아니까. 그 만기주 목요일 날 만기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위험한 날이 요 날이지, 그죠? 요 날, 그죠? 지금 위험한 날짜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죠? 위험한 날짜. 이 위험한 날짜를 경중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만은 그 한 달로 치면은 그죠? 그 대부분이다, 그죠? 한 달 중에서 위험한 날이 표시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 위험하다, 그죠? 이게 월요일이고, 그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잡으면요. 만기전주 목금이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기주 화요일날, 만기주 화요일날 되게 위험합니다. 만기 보기도 전에 깡통 차는 날입니다. 만기날, 만기날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 만기 다음날, 금요일이죠, 그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만기 주 지나고 나서 월화수 3일은 매매하시면 안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도 오후장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기 이 두 번째 주 수목금 이날도 오후장 매매 하지 마세요. 이날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은 매매할 날이 며칠 있습니까? 매매해도 괜찮다 하는 날이 며칠 있습니까? 표시해 드릴까요? 만기주, 만기 전주 월, 화, 수요일 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그 다음에 만기 두 번째 주에 월, 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매해도 되는 날은요. 한 달로 치면 하루 3, 4, 6일밖에 없어요. 6일. 하면 안 되는 날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2일. 한 달 18일에 20일인데요. 18일로 잡으면은 하루 종일 매매해도 되는 날은 6일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하면 안 되는 날은 12일이고. 12일 중에서는 아예 하면 안 되는 날이 절반 정도 있어요. 아예 하면 안 되는 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매매 중독이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 시장 안 보면 미쳐버리잖아. 아침에 막 자기도 모르게 눈 떠지잖아요. 그 시간 되면. 안 보면 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심해야 되겠지. 조심해. 뭘 알아야 조심하지. 근데 이제 모르는데 조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쨌든 4월달 이렇게 대충 흐름이 되고요. 자, 4월의 특징을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급변 장애, 급변동 장애. 제가 얘기했지, 그죠? 한 방향으로 쫙, 한 방향으로 쫙 올라간다고. 이게 현지 좀 됐지. 이제 알겠죠? 4월 달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찌질이죠. 찌질이죠. 이게요, 한 방에 이렇게 넘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1, 3월 달에 이랬던 게 4월 달에 갑자기 이래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고 있다가 물려가 있고 들고 있고 이런 사람들 4월 달에 또 깡통입니다. 이런 거 안 가르쳐야 되는데, 그지? 안 가르쳐야지 여러분들이 깡통을 차는데. 여러분들이 깡통을 차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날려야 메이저들이 저한테 제 돈을 뺏어 먹으러 안 덤비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해드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2천만 원 날려야 되는데 500밖에 안 날리잖아요. 그럼 메이저들이 여러분한테 2천만 원을 뺏어 먹어야 되는데 500밖에 안 뺏기니까 1,500만 원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을 악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서도 돈 뺏어 먹으려고 막 발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 손해죠.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여러분도 돈 날리면 여러분이 많이 날려주면 내 돈 뺏으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이런 강의를 공짜로 받아 가지고 자꾸 배우니까 메이저들은 악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을 못 버니까. 한 달에 100억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배워가지고 50억밖에 못 버니까 나머지 50억은 뭡니까? 시장에서 악독하게 굴어서 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질 같은 거 하면서요. 요즘 보세요. 돈질 많이 하죠. 돈질을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
시장은요, 항상 차트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 차트를 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돈질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질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꼬시기만 해도 개인들은요, 알아서 나가 떨어져요. 알아서 나가 떨어져요. 올라가는데 풋 잡아주고, 내려오는데 콜 잡아주고, 올라가는데 풋 잡아주고, 막 이렇게 알아서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실력이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얘네들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돈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요즘 시장이 좀 어려워요, 저한테는요. 우리 카페에 계시는 분들이 약 한 400명쯤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입하신 분이 400명이고 가입 안 하신 분이 한 100명쯤 됩니다. 그럼 파생하는 사람들이 다 합쳐서 몇 명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될걸요? 몇 명 안 될걸요, 아마? 우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선물 옵션 파생하시는 분들의 거의 뭐 정말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카페든지 이런 걸 우리 카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죠?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400명이 10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40억이에요, 40억. 40억.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번만 매매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400억이 움직여요, 400억이. 400억이면 선물 1, 2% 정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에요. 400억이면 선물 1, 2% 정도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얘기죠, 정신이. 죽어 있던 정신이 깨어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이 메이저도 마음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질을 자꾸 하는 거죠.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뭡니까? 우리 회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르쳐주지 말라고. 가르쳐주지 마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데 그 대가 몇 푼도 지불하기 힘들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말라고. 근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르쳐 줘봤자 깡통이라고요. 가르쳐 줘도 깡통 찹니다. 어차피 이분들요.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지, 그죠? 이분들 길어봐야 6개월이라고. 6개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어차피 돈 없으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새로운 사람 들어오겠지, 그죠? 또 돈 가지고 누군가 들어오겠죠. 이 사람은 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관계없어요. 이분들이 살아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파생을 참 십수년간 해오면서요. 못 살아나요. 예, 못 살아나요. 예외가 있지 않느냐? 예외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한테 배운 사람들 예외가 있지, 그죠?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못 봤어요. 잘 버는 사람 있기야 있겠지, 그죠? 근데 제 주변에는 없어요. 길어봐야 6개월짜리.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6년 할 사람이고, 60년 할 사람이잖아요. 더불어 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카페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배워서 돈 벌으라고 제가 카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는 단돈 10원도 빠뜨리지 말라고. 내 목소리, 내 성대 가혹하게 채찍질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항상요, 매매는 내만 잘 되면 돼요. 친구도 필요 없고요.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매매는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남이 1000만 원 벌든 1억 벌든 관계없어요. 내만 잘하면 돼요. 근데 세상은요, 더불어 가는 거예요. 악독하게 굴어서 잘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돈 많은 전과자잖아. 돈 많은 전과자. 돈과 범죄를 바꾸는 사람들이죠. 근데 범죄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젊을 때
깜빵 갔다 오는 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이 7, 80대 가지고 깜빵 가보세요. 그 요즘도 보일러도 안 틀어주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날 보일러 안 틀는 생각해 보세요. 미치죠.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 안 틀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늙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이야 원래 그런갑다 하지만 맨날 배돼지에 기름기 둥둥 떠다니면서 그죠? 맛있는 거 처먹고 좋은 데 쳐다니고 이쁜 여자 만나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갑자기 에어컨도 없고 보일러도 없는 한 평짜리 골방에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미칩니다 진짜. 그때는 돈이고 뭐고 필요 없을 거야 아마.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근데 법은 냉정한 게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마치 하녀처럼 보이다가 권력을 놓고 있으면 갑자기 내 저승사자로 바뀝니다. 내 머리 위에 저승사자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파출소에 있는 뭐 순경 정도는 인간 같지도 않았죠. 그런 권력자들은 그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경찰청장, 국회의원, 재벌. 근데 권력을 놓고 보면요. 동네 파출소 순경도 무시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순경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권력자들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무 11홍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꽃은 영원히 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주말에 4월달 강의를 어떤 시장이 올 것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고 보니까 1초면 끝난다 그죠? 그러면 1초만 알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아니지 그죠? 결국에는 대응입니다 그죠? 주식은 대응입니다. 자, 오늘 주말에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달에 또 몇 분이 참여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대 안 하듯이 여러분들도 저도 기대 안 하지만 4월 달에도 시크릿방 참여를 해 주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배우면 좋습니다. 배워서 절대 남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을 내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